미나상 곤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쿄 K짱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기묘한 이야기는 매주 금요일 밤 12시에 아프리카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일본에서 일어났던 엄청 끔찍한 살인사건입니다. 근데 그 살인사건 중에서도 어린 아이들과 성인이 정말 크게 희생됐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범인이 너무너무 끔찍한 변태 사이코 살인마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 변태 사이코 살인마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시죠. (2001년 6월 8일) 오사카의 교육대학 부속이고요. 이케다 초등학교에서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흉기를 든 어떤 한 남성이 그 초등학교에 갑자기 침입을 한 거야. 자, 그 남자의 사진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남성입니다. 그의 이름은 타쿠마 마모루. 당시 나이 38살이었어요. 한국 나이로 38, 일본 나이로는 37이었죠. 자, 일단 타쿠마는 초등학교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차를 끌고 학교 문 앞에 정차를 시킨 후에 식칼을 들고 초등학교에 잔입을 해요. 자, 그리고 그가 어떤 사건을 일으킵니다. 자, 그때 이 남자의 실제 차 안의 사진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당시에 일본에서 실제로 찍었던 이 남자가 사건을 일으켰을 때 당시 이 남자의 차 안 사진이에요. 자, 바로 이 차를 끌고 간 거예요. 자, 초등학교 2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식칼로 그냥 애들을 막 찌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조그만 아이들을. 초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23명한테 계속해서 달려들어서 막 찔러. 막 그냥 애들이고 나발이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막 성인 선생님들한테 막 찌르는 거야. 그래서 결국 몇 명이 죽었냐. 초등학생 8명이 그 자리에서 살해당해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다치고 찔렸어요. 당시 그 뉴스에 나왔던 당시 상황 영상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이라서 그 당시에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애들이 지금 저렇게 실려가고 있고 막 구급차 막 침대 되게 많잖아. 지금 보이시죠?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 자, 그러다가 등에 찔린 교사가 있었어. 등을 찔린 교사. 근데 그 교사가 이 남자의 오른팔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야. 하지마! 막 이러면서. 등을 찔렸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남자의 오른팔을 잡고 있던 그 선생님이 칼로 얼굴을 찔린 거야. 말리다가 칼로 얼굴을 찔린 거여서 으아!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부교장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둘이 힘을 합쳐서 이 범인을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제압당한 범인이 딱 처음 뱉은 말이 뭔지 알아? 아, 스카레타. 이거야. 스카레타가 뭐냐면 아, 힘들어. 이거였대. 정신병자야. 그래서 결국 얘가 막 그냥 초등학교로 들어가서 1학년 2반 교실 돌아다니면서 막 찌르고 다니고 막 얼굴 찌르고 등 찌르고 막 가슴 찌르고 막 긋고 막 이렇게 돼서 결국에 8명의 어린 아이가 살해당했고 13명의 어린 학생들과 교사 2명이 부상을 입어요. 범인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얘가 웃긴 게 잡혔잖아. 잡혀가지고 이제 법원까지 갔어.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얘가 재판장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아요? 으아!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죽은 피해자 어린 아이들을 막 욕하고, 그리고 막 하품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요만큼도 보이지 않았어. 나중에 제가 더 자세한 얘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왜 죽였냐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아니 그냥 뭘 하든 재미도 없고, 그리고 뭘 하든 굉장히 좀 불쾌했어요. 재미없고 실증 나가지고 그래서 죽였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뭘 하든 재미가 없고 뭘 하든 다 실증 나고, 그리고 굉장히 막 불쾌해지고 뭘 하든. 그리고 제가 자살을 하려고 했대. 하고 제가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요, 뭔가 그냥 미련이 남더라고. 근데 미련이 남았는데 죽을 순 없잖아. 그래가지고 대량 살인을 하는 거야. 그러면 사형을 당하니까. 난 사형당해서 세상을 떠나고 싶었거든요. 라고 설명을 했대요. 자기는 사형당하고 싶어서. 그럼 사형을 당하려면 큰 범죄를 저질러야 되는데, 일본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린아이, 미성년자를 죽이거나 납치해서 협박하거나, 그러니까 어린 미성년자들과 관련된 법규가 굉장히 엄해요. 그냥 성인을 죽인 것도 큰 죄지만 어린아이를 죽이면 그게 더 큰 벌을 받아. 그래서 얘가 생각한 게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거였어. 일본은 그의 범죄에 분노합니다. 아니 당연하지. 성인들을 그렇게 죽여도 분노하는데, 아직 초등학교 1학년이면 일본에서 나이가 몇 살이지? 6살? 7살? 이런 애들이야. 이런 애들을 죽인 거니까. 그래서 그러던 데다가 얘가 반성을 하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분노하고 얘를 빨리 죽여라, 사형시켜라,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그의 비이상적인 인격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사실 그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남자였어. 그는 결혼과 이혼을 4번을 반복해요. 그리고 그때마다 여자한테 위자료를 청구한 거야. 여자한테 위자료를 청구한 거지. 근데 원래 일본은 있잖아, 그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여자가 남자랑 결혼해서 이혼을 하면은 부자가 된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랑 결혼해서 이혼하면 가난해진다. 뭐 이런 약간 그런 게 있거든. 근데 얘는 반대로 여자한테 위자료를 청구한 거야. 그러니까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인 거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남자애가 구치소에 갔어. 구치소에 가가지고 얘가 지가 어떤 책을 써. 무슨 수기 일기 같은 걸 쓴다? 근데 그게 실제 그의 수기예요. 그리고 지가 막 편지를 막 쓰는 거야. 편지도 막 쓰고 막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이 내용이 뭐가 있는지 알아? 이 내용을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얘가 좀 일본어로 쓴 거야. 얘가 그 자필이에요 여러분. 실제 이 남자애가 쓴 거야. 자, 이거 보면은 뭐야, 이게 CK라는 뜻이야. 이게 사형이야. 나 사형당하고 싶다. 그런데 사형당하기 전까지 코히오 노미나가라냐? 노미나가라. 이게 뭐냐면, 사형 집행까지 과자랑 커피를 마시면서 살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 글의 한 부분이에요. 오카시나, 아니 오카시가 그 군것질 이런 거거든? 과자 이런 뜻인데, 과자나 커피를 마시면서 살고 싶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그림 있죠 여러분. 이 그림이 왜 이 남자애가 그린 건데, 뭐라고 돼 있었냐면 이래요. 이게 그 초등학교 사건 있잖아.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 뭐 내 만족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글을 써요. 이 본인이 쓴 글이야. 이 초등학교 사건 임팩트가 있었어. 뭐 내 만족일지 모르겠지만 이러면서 이런 그림을 그린 거야. 그러니까 얘 완전 또라이야. 그쵸? 레알 사이코패스. 헉, 어이 상실이네요. 그래 맞아. 그런데 얘가 그 전에 정신병원을 다닌 기록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도 아시죠? 한국도 그렇잖아. 정신병원 기록이 있거나 얘가 정신상에 좀 문제가 있으면 형량이 줄어들 수가 있어. 왜냐면 얘가 정상인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래서 당시에도 재판할 때 얘 변호사가 이렇게 한 거지. 그가 살인했을 당시에 얘가 이 사건을 책임질 능력, 정상인의 약간 그런 마인드였냐, 그런 책임 능력이 있었냐 없었냐가 쟁점이 된 거야. 왜? 얘는 정신병원을 다니니까. 하지만 그에게 내려진 형벌은 바로 사형이었어요. 변호사는 항소를 합니다. 아, 이거 사형 너무 큽니다. 다시 한번 좀 해주십시오. 저의 피고인은 정신병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다시 항소를 해.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얘가 자기 본인이 항소를 원하지 않았어. 싫은데? 나 사형 당할 건데? 싫어. 그래서 항소를 자신이 취하해가지고 결국 사형이 확정돼요. 그런데 일본 사법부는요, 이례적으로, 여러분 원래 한국도 그래. 이게 한국이 사형이다 그럼 내일 죽는 게 아니야. 사형 빰빰빰 그래도 일주일 안에 넌 죽어, 이게 아니다. 사형을 받고도 몇 년 동안 사형 집행을 미룬 다음에 그 다음에 사형 집행을 하는 경우가 대반수예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게 이례적으로, 일본에서도 이례적으로 사형 확정으로부터 1년 만에 얘가 사형 집행을 해요. 얘를 2004년 9월 14일에 빠르게 범인은 사형을 집행합니다. 2003년 8월에 사형 선고를 받고 2004년 9월 14일에 사형이 집행된 거야.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이냐면 하면은 막 전쟁 났을 때 있지, 일본도. 전쟁 후에 막 전쟁 있을 때 그런 혼란기를 제외하고는 사상 최고 속도의 사형 집행이었대. 그러니까 완전 얼마나 이례적인 건지 알겠지. 그런데 그런 범인이 원래는 그냥 말짱했는데 이 초등학교에서 살인 저지른 게 이게 다냐? 아니야. 사실 얘는 살인을 저지르기 전부터도 약간 문제가 굉장히 많은 애였어. 자, 근데 그 대상이 자기 또래의 남성이라든지 아니면 좀 힘센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있지. 노인, 여자, 어린 아이들, 이런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얘가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 거야.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도 자기가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어린 애들한테 해를 가한 거지.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 이 남자, 이 새끼가 죽인 그 피해자 아이들의 사진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물론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일단은 요 아이들 사진 보여드릴게요. 스카모토 하나짱, 홍고 유키짱, 모리와키 아야노짱, 키소 유카짱, 야마시타 레나짱, 사카이마키짱, 토츠카 타카히로군, 그리고 이사카 마유코. 이 중 7명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요. 로츠카 타카히로군이라는 남자아이 한 명만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였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잔인하게 살해를 당한 거죠. 자, 이외에도 아동 13명, 그리고 교사 2명, 총 15명이 큰 중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한테 막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거야. 그 제가 그 인터뷰 영상을 여러분들께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당시 그 사건을 현장에 있었던 아이들의 인터뷰예요. いいね、ちょっと太ってる人がね、なんか急にね、テラスから入り込んできた。 아니, 갑자기 있잖아요. 약간 뚱뚱한 사람이요. 테라스로부터 이렇게 뛰어들었어요. 髪の毛とかどんな感じやった? 그럼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건 어떤 스타일이었니? 金髪。 금발이요. 金髪。なんか言うてた? 最初 뭐라고, 걔가 뭐라고 말했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어? 入ってきた時. 顔。 그러니까 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라고 했더니 얘가 뭐라는 줄 알아? 顔とか言ってた。 顔? 까오라고 했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으악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남자들 할 때 까오 이러면서 들어왔대. 소리 지르면서. 顔って言ってたの? どれぐらいの年齢やった? 몇 살 정도로 보였니? 40歳ぐらいかな。 40살 정도요. 女の子の3人ぐらいが切られた。 여자아이 3명 정도가 칼로 이렇게 찔렸어요. で、1人がこの右手の腕の、
この辺切られて 한 명의 여자아이는요, 오른쪽 여기 팔 여기를 이렇게 찔렸고요. でなんか3人の2人目がこの辺切られとって 그리고 그 3명 중 2명 두 번째 애는요, 이 정도 여기를 이렇게 찔렸고요. で3人目が背中切ら 그리고 3명은 등을 찔렸어요. 3명 세 번째는 등을 찔렸어요. れてた振り回してなかったまっすぐ持ってそのままぐさって切りつけてちょっとだけ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막 이렇게 둘러보거나 막 이런 게 없었대. 그냥 맞수고 그냥 막 직진했대. 직진해가지고 막 돌진해가지고 갑자기 막 칼로 찌르기 시작했어요. 이런 말이에요. ちょっとだ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 아이들이 인터뷰했던 장면이에요. 근데 이거를 애들이 다 본 거야, 여러분들. 이 남자가 다 큰 아저씨가 어른이 갑자기 막 쳐들어와가지고 애를 찌르고 등 찌르고 팔 찌르고 이런 걸 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2학년짜리들이 그걸 다 지켜본 거야. 얼마나 끔찍해요. 이게 내 애라고 생각하면 근데 그게 지금 애들이 지금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때부터 기억력이라는 게 생기잖아. 그럼 얘네들은 이걸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또 이전부터 문제를 되게 또 많이 일으키는데 예전에 집주인 아저씨 인터뷰가 있었어. 근데 그 집주인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 남자애가 집을 나갔대. 그래서 왜 나갔냐 했더니 자기가 내보냈대. 그 집주인이. 왜 내보내셨어요? 그랬더니 그 집주인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아니 맨날 주변 사람들이랑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계속 컴플레인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이 주인 할아버지가 나가달라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얘는 살고 있던 그 맨션에서도 쫓겨나요. 그 정도로 얘가 되게 문제가 많은 애였어. 그러니까 표정을 보면은 어떤 표정이냐면 나 한 건 했다. 한 건 했어. 막 이런 표정이야. 지금 얘 표정은 약간 한 대 치고 싶다. 입을 콱. 그쵸? 자, 그는요 사실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자,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전전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얘가 가는 곳마다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야.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켜. 자, 1993년 7월 그의 당시 나이 29살 때였어요. 그가 버스 운전기사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버스 운전기사는 약간 좀 친절하고 이래야 되잖아.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버스 운전기사도 사람을 대하는 일이니까 서비스직인 건데 버스 운전기사를 하고 있을 때 승객이랑 싸운 거야. 뭐 이씨 뭐야 기분 나빠요? 어쩌라고 이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승객이랑 싸워가지고 얘가 처분을 당해요. 그래서 얘가 또 잘린 다음에 또 다른 직장을 가. 근데 다른 직장에서는 또 뭐가 문제가 생겼냐. 직원들과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 인간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거기서 또 1년 만에 또 잘려요. 그런데 이건 예를 들면 직장에서 솔직히 말하면 그 직원 사람들이랑 평생 같이 막 사이좋게 지낼 수는 없잖아. 물론 나도 일을 하면서 직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부딪힌 적도 있었고 말다툼 한 적도 있었고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을 수 있는 직장 트러블인 거잖아. 그런데 얘가 그것뿐만이 아니었던 거야. 얘가 체포당한 기록이 있었어. 1998년 8월 그의 당시 나이 34살 때 얘가 이타미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일을 했었어. 그 기능인으로. 그러니까 관리인은 아닌데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필요한 기술자 같은 그런 거 있잖아. 왜 학교에서 이거 고쳐주세요. 그러면 막 이거 고쳐주는 아저씨 같은 분들 계시잖아. 그래서 그런 직장을 갖고 있는 거야. 기능인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얘가 이때 당시에 와이프가 있었어. 그런데 그냥 현재 와이프가 아니고 이혼한 와이프, 이혼한 전 부인을 때린 거야. 얘가 폭행을 한 거야. 그리고 얘가 체포를 당해. 그런데 귀가 조치를 받았어. 그 전에 전과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일단 가정 일이고 일단은 이렇게 신고가 들어갔는데 다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오늘은 보내드릴게요 하고 얘가 귀가 조치를 받았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집안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랬던 것 같기도 해. 모르겠어. 일본 경찰 왜 그랬는지 내가 뭐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나서 1999년 3월 그의 당시 나이 35살이었어요. 그때 자기가 일하고 있었던 그 초등학교 교직원 선생님 4명한테 뭐 어떤 짓을 했는 줄 알아? 신경안정제를 넣은 차를 준 거야. 그러니까 신경안정제 약을 먹으면 약간 되게 좀 이렇게 차분해지면서 약간 좀 졸립고 약간 어지럽고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불면증인 분들한테 처음에 수면제를 주지 않고 선생님들이 약간 좀 신경안정제를 줘가지고 수면제 주기 전에 일단 이런 처방을 해줘요. 근데 얘가 그 차 한 잔 드시겠어요? 라면서 그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차를 줬는데 거기에 신경안정제를 넣은 거야. 그게 걸렸어. 또 체포를 당해요. 근데 걔가 체포당했을 때 왜 너 이딴 짓을 했냐라고 경찰에 물어봤더니 인간관계가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라면서 막 자기 막 울분에 못 이겨서 막 울면서 막 그렇게 말을 했대. 인간관계가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한번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막 울면서 막 사실은 내가 뭐 인간관계가 안 좋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 막 이러니까 경찰이 처분을 보류해요. 그 말은 뭐야? 얘가 또 석방을 당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나도. 석방을 당해. 근데 이제 그날 이후로 얘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퇴원을 하고 다시 또 입원을 했다가 다시 퇴원을 하고. 그래서 이 일 이후로 정신병원에서 입원 퇴원을 반복적으로 해오면서 그 해에 5월 24일에도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요. 얘가 살인사건을 일으켰던 그 해 5월 23일, 24일에도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 근데 얘가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한테 문제가 있어서 약간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어. 근데 퇴원을 자기가 원할 때 할 수 있는 건 내가 입원을 하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들어갔을 때 나 그냥 이제 좀 퇴원할게요 라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너무 크게 얘가 진짜 큰 정신병자다라고 의사가 판단하지 않는 이상 얘가 좀 좋아졌네 그럼 퇴원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자발적으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정신병원 기록이 있으면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이 좀 감형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가 정신병원 기록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계속 어딜 가나 트러블이 있었던 거지.